반가워요, 여러분. 우리 별문제 합시다. 지구과학 먼저 해야겠다. 지구과학을 최대한 빨리 끝내자. 지구과학을 이렇게 끝내면 물리를 좀 빨리 나가야겠어. 자, 봅시다. 44쪽 시차부터 합시다. 시각 차이. 시각 차이가 시차였죠. 자,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점에서 같은 물체를 바라볼 때 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을 시차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랄까 원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각적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를 기준으로 봐서 쭉 이어볼 거야. 쭉 이어보면은 여기에 이제 건물이 보일 거고, 건물 A가 보일 거고, 여기서 건물 B가 보일 거야. 그랬을 때 여기가 시체.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가 시차이기도 하고 여기도 시차야. 요거 책이 안 나와있지? 어떻게 해줘? 알았죠? 두 건물 사이도 시차예요. 뭐 있을지. 그래, 이렇게 도운다. 자, 시차와 물체 거리 봐보자. 자, 그러면 만약에 물체가 여기로 와볼까? 여기를 중심으로 오면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시차네. 그렇지? 물체를 기준으로 가져오면은 시차가 이렇게 벌어지지. 그렇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작으면 시차가 오히려 커지네. 이해됐어? 그지? 기준을 가져오니까 거리가 짧아지니까 여기만큼 거리에서 이만큼 거리로 거리가 짧아지니까 시차는 오히려 늘어난다. 알았죠? 그러면 거리랑 시차 관계란 됐지. 연주시차 봐봅시다. 연주시차 오른쪽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친구 혹시? 그래요? 여기까지. 짠.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찰할 때 나타나는 시차의 2분의 1을 연주시차라고 한다. 자, 별을 관찰하는데 시차가 생긴대. 자, 봅시다. 자, 이제 태양이 있고 지구가 그 주위를 돌고 있어. 별이 있고 하늘이 있는데 이 하늘은 사실은 가짜야. 자, 이 지구과학에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관측의 함정이 있거든. 이게 사람이 서 있고 산이 있고 태양이 떠 있어. 근데 산이 멀리 있을까? 태양이 멀리 있을까? 태양이 멀리 있거든. 태양이 멀리 있거든. 근데 우리가 배워서 알고 사실 관찰을 해보면 산이 뿅 해갖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 뿅 여기까지 여기 있어. 됐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생각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일까? 무한대. 그지? 사람이 생각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무한대. 그래서 사람은 실제 사람이 눈으로 관측하면
실제 거리를 측정할 수 없어. 이해됐나? 알았지? 그래서 문제가 돼. 친구야, 그러면 실제로는 산이 가깝잖아. 눈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어 없어? 차이가 없죠. 그렇지. 그래서 지구과학에서 우리가 관측이라고 하는 거는 친구 진짜야, 가짜야? 우리가 관측한 결과는 다 가짜예요. 우리가 지구과학에서 관측한 결과는 현실하고 달라. 이게 문제요.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별을 관찰하면 실제랑 달라. 그래서 시차를 활용해서 별의 거리를 측정하려고. 알았죠? 그러니까 요 거리는 진짜가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봐보자. 지구가 뺑뺑 돌 건데 별을 관찰해 보니까 별이 여기서 관찰하면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알았지? 왜 그러냐면 자, 별빛이 쭉 오면은 사람은 빛은 직진했지라고 생각해서 쭉 여기로 가. 실제 위치는 여기 있지만 관측 위치는 여기 있어. 됐을까? 그러면 지구에서 이 별을 관찰하면 이 별빛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이걸 추적해 가면 얘가 이렇게 됐어. 알았지? 관측 위치. 그래서 관측 위치가 어때? 일정이 아니면 달라져? 달라지지? 관측 위치가 그러면 왔다 갔다. 알았지? 왔다 갔다 하게 돼. 그래서 여기서까지 최대 변화가 이게 시차야. 시각차이. 알았죠? 그러면 여기도 시차라고 할까요? 시차. 됐지? 이거를 반으로 쪼개면 그게 연주 시차야. 이거 어디다 쓸 거냐고? 이거 어디다 쓸 거냐면 전쟁 무기 만들 때 써. 알았지? 전쟁 무기 만들 때 써. 우리가 봤을 때는 적의 위치가 그치? 하나의 라인으로 보이는데 실제 위치를 감지할 수 없잖아. 그랑 똑같아. 우리가 보이는 거랑 실제 거리가 다르니까. 그래서 전쟁 무기 만들 때 많이 써. 알았지? 요즘 전쟁 나고 난리긴 하니까. 아무튼 자, 그래서 책으로 가보자. 지구에서 6개월 간격. 자, 보면은 최대폭이 여기잖아, 그지? 최대폭이 여기고, 그러면은 지구에서 여기서 여기로까지 가거나 여기서 여기까지로 가.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6개월 걸리겠지? 한 바퀴 도는데 1년이니까. 그래서 6개월 동그라미 쳐줘.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찰할 때 나타나는 자, 시차의 2분의 1이다. 그래서 지구의 공전궤도의 양 끝에서 관측한다. 연주 시차가 나타나는 까닭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이다. 지구가 가만히 있으면 지구가 만약에 가만히 있어. 별이 여기 있어. 그러면은 시차는 안 나타나고 계속 여기서 관측 위치가 여기로만 계속 나타나야 돼. 시차가 없어. 자, 그리고 시차의 단위는 땡땡이다. 자, 땡땡이 뭐냐면 1 또는 우리 360도 알지? 360도 거기서 1 또는 60분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3600초라고 부르거든. 이 분초 이거는 적어놓고 외워놔야 돼. 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연주 시차는 별까지 거리가 멀수록 작다. 아까 반비례 관계 이야기했죠. 만약에 별이 더 가까이 있으면은 관측 위치가 여기, 관측 위치가 여기. 그래서 별의 위치가 가까울수록 시차가 높아져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리는 연주시차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시차에도 반비례해요. 자, 책에 보니까 거리가 연주시차분의 1이라고 돼 있잖아. 자, 이거를 거리 곱하기 연주시차는 1 이렇게 적읍시다. 단위가 PC 파섹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땡땡 초.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 5파섹은 몇 초야? 5 곱하기 뭐가 1 나와야 되니까 5파섹은 몇 초겠어? 5분의 1초야, 그치? 2 곱하면 1 나와야 되니까. 됐지? 그러면 10파섹은 몇 초야? 10분의 1초겠지? 아니, 초. 땡땡 치자. 안 어렵지, 여기까지? 알겠지? 자, 그러면 머리를 좀 더 써봅시다. 연주시차 연주시차 이 땡땡이 있다. 이 친구의 시차랑 그 다음에 거리를 파색을 구해라. 시차는 얼마냐? 시차를 반으로 나눈 게 연주시차니까 시차는 4. 파색은 얼마? 2분의 1 파색. 저거죠. 자, 계속 해봅시다. 대체로 100파스보다 가까이 있는 별까지만 연주시차로 측정할 수 있다. 나옵시다. 태양, 지구, 방학 특강이 아니면 좀 여유롭게 할 텐데 특강이라 말이 안 나더라. 어쩔 수 없다. 할 내용이 많으니까. 자, 만약에 별이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 있을 때까지 거리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거리가 무한대지. 그렇지? 시차는 아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자, 일반적으로 시차는 지구만 그렇게 지구를 기준으로 별이 여기 있으면은 우주가 여기 뭐냐, 하늘이 여기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뒤에가 나와 있단 말이야. 뒤에가 시차란 말이야. 알았지? 이 친구는 여기 각도 있잖아. 여기 각도 있는데 뒤에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래서 얘는 시차가 0이야. 자, 중요해. 얘들아, 이거 그림 하나 그려줘. 이렇게 되면 시차가 0이야. 그래서 혹시 A4 줄까? A4 줄까? 그래서 거리가 너무 멀면 시차가 안 생긴다. 그랬을 때 시차가 생기는 임계 거리가 100파섹 임계 거리네. 파섹 나오는데 그러면 1파섹이 버리면 1파섹이 빛이 3.26 광년 갔을 때 거리네.
주짓구에 있는 음료수랑 맛이 아마 아니더라, 알았지? 주짓구에 있는 이거 너무 더우면 음료수 가져가도 돼. 친구 공부 할만해? 네. 친구 공부 할만해? 지금이요? 다행이네. 다들 고생이 많구나. 다 적었어요. 다 지울게요, 여러분. 지구과학을 여러분 빨리 끝내고 물리를 좀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리가 많이 어렵거든. 여러분 수능도 봐야 되니까. 맞죠? 지구과학을 최대한 빨리 끝내봅시다. 별의 밝기에 영향을 주는 걸 한번 구해봐라. 자, 빛이 여기서 나갈 건데, 자, 뿅! 이렇게 빛이 퍼지면은 얘가 입체로 퍼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비스트까지 거리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x. 빛이 입체로 퍼지니까, 자, 거리가 x에서 2x로 갈 때 빛의 넓이가 요걸 면적 s에서 4x로 가지? 그렇지? 이해 갔어? 이해 갔어요? 친구 이해 갔어요? 빛이 쫙 퍼지는데 요만큼 면적의 빛이 있던 게 더 넓어지니까 이렇게 가게 돼 있어. 알았지? 그러면은 이때 에너지를 100이라 하고 빛이 퍼지면서 에너지 추가는 안 될 거니까 에너지를 100이라고 하면 면적당 에너지는 처음에 100에서 그 다음에는 4분의 100이 돼. 이해했어? 4개의 면적에 100이 들어있으니까 4개의 면적에 100이 들어있으니까 S에는 4분의 100이 들어있어. 이해됐지? 자, 그러면 자, 면적당 빛 에너지는 2가 4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제곱하면 되지. 그렇지? 이게 1분의 100, 4분의 100 해도 상관없지. 그래서 거리의 제곱분의 1이. 이해 갔어? 진짜 이해 갔어? 이해 안 갔대? 이해 안 됐지? 친구 이해 갔냐? 그래? 우리 수업 이게 듣기평가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르면 말해줘. 그럼 다시 설명해줄게. 그지? 몰랐대. 처음 배웠잖아. 그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관찰할 거야. 자, 여러분은 관찰할 수 있는 빛의 양은 정해져 있어. 알았지? 맞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빛의 양은 정해져 있거든. 자, 다시 봐보자. 빛 에너지가 방출돼가지고 쫙 뻗어나갈 때 에너지가 100, 그 다음에 100, 그러니까 100이 그냥 퍼져나가. 여기까지는 됐어? 빛이 한번 뿅 나가면 그대로 100% 빛이 나가서 100%, 그 다음 100%. 계속 100%가 나가는데 그 대신 빛의 퍼지는 넓이는 증가하거든. 알았지? 그래서 처음에는 0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S, 그 다음에는 4S가 되고
알았지? 그러면 에너지는 처음에는 100, 그 다음에도 100, 그 다음에도 100이야. 그렇지? 빛이 새로 뭐 충전될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제 면적당 여기다 해볼까? 면적당 빛 에너지는 B는 S분의 100, 여기는 4S분의 100. 여기까지 됐지? 자, 거리를 보니까 여기는 거리가 없고 여기는 거리가 X, 여기는 거리가 2X 돼. 그렇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 둘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이 둘의 비율은 1분의 100이고 S 약분되면 되니까 4분의 100이고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이 둘의 비율은 어떻게 돼? 1대2고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 친구는 1의 제곱분의 100이고 얘는 2의 제곱분의 100이고 근데 1대1이야. 그렇지?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지? 그래서 관계식이 보니까 요거 빛 에너지 D가 1의 제곱분의 1대 2의 제곱분의 1이거든, 약분되면. 근데 거리 B는 1대 2거든. 그럼 이걸 다시 한자면 빛 에너지가 거리 제곱분의 1로 정리할 수 있어. 알죠? 얘가 여기 들어오지. 그래서 거리가 1이라면 거리가 1일 때 빛 에너지는 1의 제곱분의 100이었고 거리가 2일 때 빛 에너지는 2의 제곱분의 100이었고 맞지? 자, 그래서 책에 있는 거 이거 한번에 쳐줘. 동그라미 친구 외워야 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책으로 한번 가봅시다. 빛에 밝게 영향을 주는 거. 빛이 방출하는 빛의 양이 빛에 밝게 영향을 줘. 그래서 빛까지 거리가 같은 경우에 빛이 방출하는 빛의 양이 많을수록 별은 밝게 보인다. 핸드폰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핸드폰이 잘 안 보이면 밝기 조절하면 되지. 그렇지? 그 자체가 밝게 빛나면 되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빛이 밝게 보이려면 핸드폰 화면을 키우면 되지. 그 화면 그 빛의 양을 늘리면 되지. 그래서 태양 자체가 미안하다. 태양이라 하지 말자. 별 자체가 빛을 많이 방출하면 돼. 오케이, 여기까지 됐나? 별이 빛을 많이 방출하면 그렇게 보여. 친구 됐어? 자, 그럼 핸드폰 예로 들어보자. 자, 핸드폰 예를 들면 친구랑 놀고 있는데 친구가 핸드폰을 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야. 그래서 핸드폰을 여기로 가져왔을 때, 핸드폰을 여기로 가져왔을 때 어디 쪽이 더 밝게 보여? 핸드폰이 어디 있을 때가 더 밝아 보여? A 있을 때가 핸드폰이 더 밝아 보이지? 그렇지? 멀리 도망가 버리면 안 보이잖아. 별도 똑같아. 별도 자, 별이 별이 밝게 보이려면 가까워야 돼, 멀어야 돼? 그 별이 가까워야 돼.
됐나? 핸드폰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별을 밝기는 가까워야 한단 말이 거리가 작다는 얘기잖아. 거리가 작을수록 밝기가 올라가. 알았지? 그래서 별의 밝기는 거리 관계돼. 알았지? 별 자체가 밝으면 돼. 실제 별의 밝기. 실제 별의 밝기. 얘는 비례하더라. 적어주세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 친구? 여기까지는 없어?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별의 등급을 표시할 수 있대. 45쪽. 등급은 숫자가 작을수록 밝다. 빨간색으로 펼쳐놓자. 숫자가 작을수록 밝다. 외워놓고. 자,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 히파르코스는 맨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밝은 별을 1등급, 가장 어두운 별을 6등급으로 정했다. 밑줄 끊어놓고 보면 별거 아니야?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잘 체크해서 보면 친구 혹시 색깔 보기 해줄까? 가지고 있어. 아, 가지고 있어. (1등급보다) 밝은 별은 0등급, 마이너스 1등급, 그리고 6등급보다 어두운 별은 7등급, 8등급으로 현재를 표시한다. 자, 어떻게 표시하냐면 그 뭐지 가시등급이라 그래가지고 눈으로 구분 가능했던 게 1등급에서 6등급이고 이제는 뭐라 하냐면 컴퓨터로 구분하는 게 이제 마이너스 0등급, 마이너스 2등급, 마이너스 30등급도 있어. 알았지? 마이너스 30등급도 있고 8등급도 있고. 알았죠? 지금 컴퓨터로 작업합니다. 자, 별의 밝기가 각 등급 사이인 경우에는 소수점까지도 쓸 수 있다. 별의 등급에 따른 밝기 1등급 사이에는 2.5배 밝기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자, 그러면 요 두 개가 2.5배 차이. 그리고 여기가 어둡다. 숫자가 클수록 어두워. 숫자가 작을수록 밝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2.5 곱하기 2.5배 차인데 귀찮아가지고 2.5의 제곱이라고 해. 알았지? 제곱 혹시 할 줄 알아? 친구도 할 줄 알아? 제곱? 지수법칙 2.5 곱하기 2.5는 2.5를 두 번 곱한 거지. 그러지? 그래서 2.5를 두 번 곱한 거. 됐지? 그럼 2.5를 한 번도 안 곱하면 얼마일까? 2.5를 한 번도 안 곱하면 1. 알았지? 한 번도 안 곱하면 2.5를 한 번 곱하면 2.5가 돼야 되니까 2.5를 한 번도 안 곱한 거에다가 한 번 곱하면 2.5가 돼야 되니까 그렇지? 2.5를 한 번도 안 곱한 거랑 2.5를 한 번 곱한 게 2.5가 돼야 되지. 그렇지? 그럼 이거 1 나와야 되지. 그렇지? 0 나오면 안 되지? 1 나와야 돼.
짠. 그래서 외울 게 있다. 여기 안 나왔나? 외울 게 있어요, 여러분. 자, 2.5를 한 번 곱하면 2.5고 2.5를 두 번 곱하면 6.3이야. 왜냐면 6.25인데 첫째 자리만 알았지? 보려고 그러거든. 2.5를 세 번 곱하면 15.9 얼마인데 16. 2.5를 네 번 곱하면 약 40. 2.5를 다섯 번 곱하면 약 100. 알았죠? 이거 써서 외워야 돼, 얘들아. 책이 안 났다. 고생이 많구나. 고생이 많아. 우리 46쪽까지 하면은 좀 쉬었다고. 숙제는 몇 장 내줄까, 얘들아? 친구의 숙제 몇 장이 괜찮아? 저는 뭐 선생님 그냥 내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 친구는 몇 장 괜찮아? 그래? 그러면은 진도가 좀 많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적절히 내줄게. 적절히. 자, 계속 봐봅시다. 자, 곱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 45종 별의 등급과 별까지 거리. 곱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이용해서 별까지 거리를 판단할 수 있다. 곱보기 등급,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거다. 별까지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나타낸 거다. 자, 친구들하고 핸드폰 가지고 재밌게 놀지요. 그게 관찰자가 내가 여기 있고 한치 가까이 있는데 밝기가 1로 해놨어. 알았지? 저기 무등산 가가지고 저기 무등산 가서 밝기를 1000으로 딱 키워놨어. 알았지?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밝기가 거의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무등산 가면 거의 안 보이겠지? 밝기가 대충 한 100분의 1로 보이는 거야. 오케이. 이 친구를 A, 이 친구를 B라 하면 실제 밝기는 A가 더 밝게 키웠어, B가 더 밝게 키웠어? B를 더 밝게 키웠거든. 그래? 핸드폰 밝기 1로, 핸드폰 밝기 1000으로. 그지? 근데 그냥 겉으로 보는 밝기는, 겉보기 밝기는 A는 가깝게 있으니까 1로 보이는데 B는 100분의 1로 보이니까 A가 더 작아 보여. 그래서 실제 밝기랑 겉보기 밝기가 다를 수 있다. 알았죠? 그래서 실제 밝기를 절대 밝기라고 해서 절대 등급이라고 하고, 겉보기 밝기를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고. 됐어? 됐어. 여기까지 됐나? 응. 그러면 절대 등급은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이 친구는 이제 기준 거리가 있어야 돼. 알았지? 기준 거리가 정확해야 돼. 거리가 정확해야 돼. 책을 한번 봐보자. 그래서 절대 등급 봐보자. 절대 등급 진짜 밝기. 별이 10파색 동그라미 쳐줘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파색이 여기서 또 나와. 10파색 거리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거다.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 있다. 절대 등급이 작으면, 숫자가 작으면 밝은 별이다. 자, 거기 밑줄 거죠.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실제 밝은 별이다. 지금으로부터 18색 거리에 있는 별은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 숫자가 똑같더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겉보기 등급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건데 별까지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겉보기 등급이 작으면 우리 눈에 밝게 보인다. 자, 그럼 여기 봐보자. 만약에 겉보기 등급이 5등급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절대 등급이 1등급인 거야. 그렇지? 만약에 그러면 숫자가 크면은 밝은 거야, 어두운 거야? 숫자 크면 어두운 거지. 숫자가 작으면 밝아, 어두워? 밝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써보자. 겉으로 어둡게 보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적으면 돼. 맞지? 그러면 겉으로 어둡게 보이려면 멀리 있을 때 이런 현상 나타날까? 아까 무등산으로 핸드폰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가까이서 봐야 될까? 무등산으로 핸드폰 가져가야 어떻게 보이지? 그럼 얘는 멀리 있는 편이야. 그러면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알려면 여기만 좀 신경 쓰면 돼. 겉으로 어떻게 보이려면 멀리 있어야 돼. 맞지? 만약에 겉보기가 10등급인데 절대도 10등급이야. 그러면은 보이는 거랑 실제 밝기가 똑같잖아. 그렇지? 같이 보면은 기준거리, 10파세 거리 있어. 그 다음 이번엔 겉보기가 1등급인데 절대 등급이 5등급이야. 숫자가 여기가 더 크지. 그러면 숫자가 여기가 더 작지. 그러면 밝아 보여, 어두워 보여? 숫자가 작을수록 밝아. 겉으로 봤을 때 밝아. 그러면 진짜 아니란 말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핸드폰을 밝게 보는 법, 밝기를 조절하지 않고 핸드폰 밝게 보는 법 가져오면 되지. 그래서 가까우면 되게. 기준거리는 어디? 10파세보다 가까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책 보시면 이제 겉배기 어찌그저찌 해놨는데, 자 봐보자. 겉보기랑 절대 등급이랑 이렇게 있을 때 옆에다가 A4 하나 더 책에 나와 있으니까 굳이 쓰지 마. 겉으로 봤을 때 숫자가 작대.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 밝아, 어두워? 숫자가 작으면 밝다. 그렇지? 밝지? 그러면 가까이 있어야 돼, 멀리 있어야 돼? 밝아 보이려면, 핸드폰 밝아 보이려면 가까운 별. 기준거리는 10파세. 자, 겉이랑 절이 똑같아. 그럼 이건 10파세 거리 별. 겉보기랑 절대 등급 중에서 겉보기 숫자 커, 겉으로 봤을 때 숫자 커, 밝아, 어두워? 어둡다. 이거는 10파섹보다 멀리 있다. 책에 나와 있거든? 요것만 써줘, 요것만. 겉에다가 숫자가 작으면 밝다. 정확하게는 밝아 보인다. 숫자가 크다, 어두워 보인다. 보인단 말이 진짜야, 가짜야? 보인단 말은 가짜야. 실제로는 달라. 알았지? 한 장 넘겨봅시다. 다 적으신 분들은. 우리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좀만 쉽시다, 여러분. 자, 음료수 드실 분 드시고 간식 드실 분 드세요. 자, 조금 더 합시다. 별의 색 봅시다. 별의 색 46쪽. 별의 색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더라.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파란색을 띠고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붉은색을 띈다. 자, 그러면 무지개 색깔 빨, 주, 노, 초, 하, 남, 오. 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대신 백색이라고 적으면 돼. 흰색이랑 초록색이 매우 흡사돼요. 신기하지만. 알았죠? 그래서 노란색이랑 백색 사이가 황백색, 그 다음에 파란색이랑 백색 사이가 청백색, 그 다음에 남색 빼고 위로 올라갈수록 고온입니다. 고온. 표면 온도가 알았죠? 자, 숙제로는 46, 47, 48, 49쪽까지만 합시다. 50도까지 합시다. 50도까지. 두 장 반 합시다. 두 장 반. 맞죠? 두 장 반. 한쪽으로 넘겨봅시다. 52쪽. 오늘 지구과학을 끝내버립시다. 왜냐면 문제 푸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성단, 성단, 별의 집단. 자, 그래서 상계 성단이랑 구상 성단이 있어요. 상계랑 구상 성단이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봐볼까? 우리가 세숫대가 있어. 세숫대가 이렇게 있고 물을 채워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별가루를 막 뿌려라. 그러면 물 빠지면 별가루 어떻게 되겠어? 시간이 갈수록 가운데로 모이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별가루가 가운데 모여. 물이 빠겠지? 그리고 별가루가 가운데 모여있어. 알았죠? 여기가 산계성단이고 여기가 구상성단이야.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러면 가운데가 누구게? 가운데가 누굴 것 같아? 가운데가 우리 은하중심이야, 은하. 그러면 은하중심이 뭐 있냐면 블랙홀 있어. 그래서 블랙홀이 은하를 빨아들이고 있어요. 알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시간이 경과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시간 경과가 일어나거든. 시간 경과. 요걸 이해한다면 요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상계성단은 별들이 흩어져 있고 구상성단은 별들이 모여 있어. 그래서 개수는 여기가 적어. 여기는 많아. 알았지? 왜냐면 물이 빠지고 있는 그림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래, 이 원리 때문이야. 그래서 상계성단은 나이가 젊어요. 구상성단은 물 빠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나이가 많아. 별의 표면온도. 자, 여기는 막 태어났으니까 별의 표면온도가 높아. 나이 들면 별의 표면온도가 낮아져. 자, 색이 여기는 파란색 위주고 이쪽은 붉은색 위주야.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안 어렵지? 자, 그 다음 성은 성강 물질이 모여서 그러면 성강 물질 맨 처음에 이제 우주 먼지가 모여가지고 걔가 성간 물질이 되는데, 성간 물질이면 별과 별 사이에 또 돌아다니는 물질이야. 또 돌아.
대부분이 뭐냐면 수소랑 헬륨이야. 대부분이 수소랑 헬륨. 맞지? 우주 먼지라니까 좀 그렇다. 우주에 물질이라고 하죠. 먼지면 너무 덩어리가 크다. 자, 그럼 이제 성장 물질이 모여가지고 이제 물질들이 모여서 진해져. 그래서 그게 소음운이 돼. 소음운이 되고 소음운들이 모여가지고 별이 돼. 별들이 모여서 성단이 되고 성단이 모여서 은하가 돼. 알았죠? 그게 여러분 책에 보이는 이제 어디 성운입니다. 성운. 성운에는 방출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이 있어요. 방출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 방출성운은 별이 이렇게 있고 그 주변에 성운이 띠로 둘러싸고 있어서 성운. 그래서 빛이 성운한테 빛을 쏴주니까 얘가 뜨거워져. 자, 그러면 쇠 같은 거 있지. 쇠 끓이면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지. 그렇지? 열을 받으면 빨간색을 먼저 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붉은색을 띄요. 여러분 책으로 가봅시다. 자, 방출성은 성강물질이 주변 별빛을 흡수하여서 가열되면서 스스로 빛을 낸다. 스스로 빛을 동그라미 쳐줘. 스스로 빛을 내는 게 특징이고, 스스로 빛을 내려면 몇 도시냐? 3000도시야. 3000도시. 알았지? 3000도시 있다. 그래서 붉은색 계열의 뭐 오리온 대성운, 오리온 그 초코파이 먹어봤죠? 장미성운, 알았죠?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사성운이랑 암흑성운이 문제인데, 엄청나게 밝은 별이 있어. 밝은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성강물질이 이렇게 있어. 아주 진한 성강물질이 있어. 성강물질. 사람 여기 있고. 그러면 빛이 성강물질에 부딪혀서 사람한테 오면, 맞지? 사람은 이제 관찰할 거 아니야. 사람은 빛이 꺾인 거를 못 느끼니까 빛이 직진했다고 생각해서 여기가 이게 엄청 뜨거운 별이거든. 푸른색 별이야. 알지? 사람이 봤을 때는 여기가 푸른색 물질이라고 생각해. 물질이라고 생각해. 인간의 뇌는 빛이 꺾였다는 걸 인지 못하니까 우리는 인지할 수 없어. 알았지?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친구가 반사성운이네. 원인은 다른 원인이지만. 알았지? 너무 진해서 빛이 통과 못했단 말이지. 그럼 이제 밖에서 봐보자. 밖에서 봐보면 이 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 그럼 얘가 봤을 때는 검은색이야. 빛이 안 오거든. 자, 이거를 암흑성운이라고 불러. 여러분 이거 적어줘. A4에다 적어줘. 적을 공간 부족하잖아. 머리카락 잘라야 되는데 자를 시간 없네. 혹시 시계 있으신 분 지금 몇 분인가? 3시 6분이야.
시간이 빨리 흘렀으면 좋겠다 얘들아. 다 적었으면 다음 거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은하 자 우리 은하 보시면은 은하 중심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보면 막대 모양이 있고 이렇게 휘어진 걸 있는데 이 휘어진 걸 나선팔이라고 불러. 나선 모양의 팔이다. 자 그래서 우리를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불러요. 막대 나선 은하. 자 이 친구의 저기 지름 여기서까지 지름을 계산해 봤더니 그게 10만 파색이 돼. 지름은 10만 광년이고 그렇죠. 파색으로 적으면 대충 3만 파색이야. 왜냐면 1파색이 3.26 광년이니까 대충 요 정도 돼요. 알았죠? 자 그리고 이제 은하 중심으로부터 이제 태양계는 은하 중심으로부터 한 요 정도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0만의 절반이니까 5만보다 줄어. 그래서 3만 광년이고 대충 파색으로는 8,500 파색. 여기다가 이걸 대충 3.25로 나누면 돼. 알았지? 그러면 대충 8,500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은하를 옆으로 보면은 은하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고,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자, 책을 한번 봐봅시다. 우리 은하에 분포하는 성단의 위치 별표처럼 합시다. 자, 우선 중심부에는 당연히 구상성단이 많고요. 주변부에는 상계성단이 많아요. 자 그리고 구상성단이 이제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자 봐보자. 상계성단 주로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분포한다. 자 그리고 구상성단 주로 은하 중심부와 은하 원반을 자 둘러싼 구형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은하수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은하수. 자 이게 이 구형의 원을 우리가 헤일로라고 부르고 헤일로. 여기에도 몇 개의 구상성단이 있어요. 구상성단이 맞죠? 몇 개씩 들어있다. 알았죠? 자, 은하수 봅시다. 이제 은하수가 뭐냐면 태양이 여기 있고 태양이 예를 들어 여기 있고 지구가 그 주위를 돌아. 알았죠? 저걸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은하 원반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태양이 대충 여기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단 말이야. 지구가 이렇게. 알았지?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 서 있으면은 요렇게 보여. 알았지? 여기 서 있으면은 요렇게 보이거든? 알았지? 내가 여기 있으면은 이제 얘가 요렇게 보여. 알았지? 그러면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보이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보이잖아. 이걸 다 붙인 게 은하수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보이는 때 있지. 많이 보이는 때가 언제냐면 여름에 많이 보이고 반대쪽은 뭐 있어?
겨울이 상대적으로 좁은 거야. 알았죠? 책 봐봅시다. 은하수. 우리 은하에 속한 지구에서 우리 은하의 일부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뿌연띠로 보입니다. 은하 중심 방향은 궁수자리. 외워놔야 돼. 은하 중심 방향은 여기 별이 있는데 별 이름이 궁수자리야. 언제 보이냐면 여름에 보여. 그래서 여름에 궁수자리가 가장 궁수자리를 보면은 은하수 전체를 잘 볼 수 있어요. 맞죠? 은하수 가장 두꺼운 쪽을 볼 수 있어. 자, 은하수가 부분적으로 검게 보이는 것은 성간 물질에 의해서 빛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자, 우리나라에서 계절에 따라 관측되는 은하수 모양. 여름철이 폭이 두껍고 밝게 보이고 겨울철이 희미하게 보인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은하 중심 방향을 향하여 보기 때문이다. 은하수는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서 관찰된다. 이거 하나 그려줘. 태양 주변에 지구가 이렇게 돌 때 이렇게 보는 거는 여름에 이렇게 보이고 겨울에는 이렇게 보이더라. 다음 학원 스케줄 있으신 분? 몇 시에 있어? 가야 돼? 지금 몇 분? 13분? (25분에) 끝내줄게. 그래야 가잖아. 외부 은하,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 자, 이게 과학자들이 우리 은하만 있는 줄 알았어. 맞지? 근데 이거 보자. 여기 있는 사람, 내가 여기서 관찰할 거거든. 여기서 관찰할 건데 우리 은하 밖에도 은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어차피 외부 은하랑 우리 은하가 섞여 있어. 무슨 말 알았지? 겉으로 봤을 때는 둘이 구분이 안 간단 말이야. 그래서 외부에도 은하가 있다는 걸 알게 돼. 알았지? 자, 봐보자. 자, 안드로메다가 외부 은하야. 밖에 있대. 그래서 외부 은하 분류, 허블은 외부 은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됐어. 어떻게 확인했냐면 우리가 파색을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파색을 잴 수 있었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리에 별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돼. 인간의 눈으로는 안 되고 컴퓨터는 가능하니까. 알았지? 그래서 외부 은하들의 모양에 따라서 타원, 그 다음에 정상 나선, 막대 나선, 불규칙 은하로 분류가 되더라. 자, 그래서 타원 은하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정산 나선 이렇게만 생겼어. 알았지? 자, 그리고 막대 나선은 그 다음에 불규칙. 자, 뭐를 할 수 있냐면 나이를 대충 할 수 있어. 아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 했잖아. 그리고 은하 중심에 블랙홀이 무조건 있고, 그래서 얘는 나이가 젊어. 자, 그리고 이제 둘이 나이가 비슷한데 얘는 나이가 많아.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은하가 젊고 많구나를 알 수 있어. 지금은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는데 나중에는 분명히 인간은 우주에서 사는 게 최종 목적일 거란 말이야. 지구는 결국 멸망할 거거든. 결국 우리는 우주로 나갈 거란 말이지. 자, 그랬을 때는 의미가 크겠지, 그렇지? 만약 그러면 문명이 탄생할 확률이 높은 은하는 아무래도
고도화된 문명이 존재할 확률이 높은 은하가 타온 은하야.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얘는 막 생겼으니까 얼마 안 됐을 거야. 알았지? 요런 걸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책 한번 봐봅시다. 타온 은하. 나선팔이 없고 구형이나 타원체의 모양이다. 정상 나선 은하, 둥근 형태의 은하 중심에 나선팔이 휘어져 나온 모양이다. 자, 막대 나선 은하, 막대 모양의 중심부 끝에 나선팔이 휘어 있다. 지금 우리 은하가 그런 모양이지. 불규칙 은하 이제 막 생겼어. 불규칙한 모양이다. 자, 그 다음 우주 팽창 봅시다. 우주 팽창 시간 몇 분? 그럼 우주 팽창까지만 하고 끝내자. 자, 은하를 비롯한 천체 전체가 차지하는 거대한 공간이 우주인데 우주가 팽창하다는 걸 발견하게 돼. 대부분 외부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더래. 봐보자. 자, 관찰을 해보니까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으면 있으면은 외부 은하들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외부 은하가 이렇게 생겼어. 자, 만약에 지구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얘랑 가까워지지. 얘랑 멀어지지.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이동하면은 한쪽 은하랑 가까워지고 한쪽 은하랑은 멀어져야 돼. 알았지? 근데 관찰을 해보니까 외부 은하도 멀어지고 여기는 외부 은하도 멀어져. 오케이? 이걸 설명하려면 우주 자체가 팽창해야 돼. 이거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구나. 문제 풀다가 모르면 그냥 놔두고 와. 설명해 줄게요. 알았죠? 우주가 팽창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근데 먼 외부 은하일수록 더 빨리 팽창하는구나, 더 빨리 멀어지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었다. 가봅시다. 만약에 우주가 A, B, C가 있었는데 여기서까지가 2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cm였어. 그래서 얘가 두 배로 커진 거야. 두 배로 커져가지고 A, B, C가 됐는데 여기가 4cm 되고 여기가 6cm 됐거든. 알았지? 그러면은 A부터 C까지는 5cm였고 A부터 C까지는 10cm가 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A, B 사이의 거리는 2cm에서 4cm로 몇 cm 늘어났어? 2cm 늘어났지? 근데 A, C 사이는 5cm에서 10cm로 몇 cm 늘어났어? 5cm 늘어났지. 그렇지? 맞지? 여기는 2cm 증가했고 여기는 5cm 증가했단 말이야. 자, 이러면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르게 멀어져. 우주 자체가 팽창할 때. 근데 관찰해보니까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져.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알았지?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자, 그리고 별표 전화해야 되겠다. 우주는 특별한 중심이 없어. 알았지? 우주는 특별한 중심이 없고 모든 방향으로 이제 팽창하더라. 우주 탐사는 다음 시간에 하자. 빅뱅 우주론. 약 138억 년 전에 매우 뜨겁고 밀도가 큰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난 후 계속 팽창해서 현재 우주가 되었다. 여기로 가보자. 자, 그러면 미래는 팽창할 건데 과거로 돌아가 볼까? 과거로 가면 어떻게 될까? 팽창하던 걸 반대로 보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한 점으로 오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래서 현재 팽창 중이고 미래도 팽창 중이었다면 과거에는 한 점에서 출발했겠다.
그래서 한 점에서 우주가 팽창했으니까 꼭 한 점에서 폭탄을 터뜨린 거랑 똑같다. 알지? 한 점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거랑 똑같다. 이거를 빅뱅이라고 부르겠다. 빅뱅. 됐죠? 자, 책으로 가봅시다.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면서 우주의 처음 상태는 현재의 우주를 이루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었다. 한 점에서 태폭발이 일어난 이후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별과 은하가 만들어졌고 현재와 같은 분포가 되었다.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아 참 오늘 첫날인데 진짜 고생하셨네.